내 딸이랑 네 동생 중에 누가 더 이쁘니? 라는 고모의 질문에 둘 다라고 했으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나에게 물어봤다. 나는 동생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이거 완전 싸가지 없는 년이네 라는 욕을 들어야 했다. 나에게 거부감이 없는 고모들과의 여행, 그 여행 안에서 잘 즐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대기를 때렸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과는 달리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가족들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가족들조차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했는데 너라면 할 수 있다며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 난생 처음 누군가 나를 믿어주었다. 자존감이 낮은 나에겐 한없이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학교 생활과 달리 집에서는 언제나 폭풍전야였다. 그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무조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항상 눈치를 보며 1분 1초 긴장하며 살아야 했다. 어느 날 버스를 놓쳐 30분 늦은 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댕기다 오는 거야 기집년이 라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그리곤 가위를 들고 오더니 머리를 한 움큼 잡아 끌어당긴 후 잘라버렸다. 얼마 후 그 여자는 나를 미용실로 보냈다.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 난 주춤했지만 그 여자를 다시 흥분시킬까 두려워 바로 집을 나섰다. 미용사는 내 머리를 보고 할 말을 잃었는지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나는 제가 실수로 라며 웃으려 했지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갔다. 그 감옥 같은 집에서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그 여자의 결벽증도 예민함도 점점 심해졌다. 어렸을 적부터 청소를 배웠고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거나 그 여자의 청소 방식에 어긋나면 미친 듯이 화를 냈다. 항상 벽에 물이 튄다며 일어나서 씻을 수 없었고 집안의 모든 것은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했다. 그 집에서의 기억이란 그저 학대와 청소뿐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순간은 끔찍하게도 청소하는 나였다. 나이가 들어 힘에 겨웠는지 몸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어느 날 안경을 쓴 채로 따귀를 잘못 맞아서 눈 주위가 찢어지고 피가 났다. 나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날로 바로